안녕하십니까,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42포인트 상승한 3013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2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3,0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약 8,000 매수, 기관이 5,60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5,600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540 매수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아마 영향받았는지 전기전자가 약 4% 상승세 보였고요.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 약 2.7% 상승률 보였습니다. 두 개 업종이 오늘 상승세 이끄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은 의료정밀 약 2.6% 하락했고, 은행재가 1.29%, 섬유의복이 1.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700원 상승했고요. 5.2% 상승. SK하이닉스 8,000원 약 7%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살아나는 모습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5% 6,000원 거래 한번 보도록 하고요. 카카오 1.8, LG화학이 약 1% 상승세. 오늘 유심히 살펴봤던 현대차 4.3% 9,000원 상승했고요. 그 21만원 상승 돌파해서 모양이 좀 편안해 보입니다. 기아차가 2.2% 상승 1,900원, 85,7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한 1% 정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운송장비 현대모비스도 4% 만원 상승했고요. 좋아 보입니다. LG전자가 500원 상승한 13만 4천원이고요.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이 정도,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2.8% 올라졌군요. 현대제철, 현대그룹이 좋아요. 2.23% 900원, 41,300원, 언제 6만원 가나요, 얘?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가수에는 없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삼성전자가 랭킹 세 번째까지 올라왔군요. 27만 주. 오늘 기관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큰 폭, 아마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살짝 보긴 했는데요. 모양이 완전히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나온 걸로, 빠져나온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좋아 보입니다. 빠져나올 땐 그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SK하이닉스도 괜찮고요. 거래량 900만 주.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됐고요. DB하이텍 잘 모르겠던 종목이나 오늘 크게 상승했군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현대차가 160만 주 거래량이면 글쎄요, 많은 건지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있고요. 현대차, LG전자가 거래량 상위 랭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한번 쭉 봤습니다. 이제 다 봤죠? 다 봤으니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아침 출발은 1191원까지 폭등했다가 장중에 쭉 무너졌네요. 무너져가지고 마이너스 0.2원 1180원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급등했나요? 전일 다우지수가 조금 조정받다 보니 오늘 시장이 아주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매도할 걸로 예상을 했었나 봐요.
예상과 아마 빗나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침 초반에 그 팔았던 사람들 좀 슬프겠죠? 파른 게 아니라 매수했던 사람들이 좀 슬프겠네요. 뭐 밑에 보조지표들 봐도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뭐 1600원서부터 18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판단됩니다. 좀 내려와야 되겠죠. 1200원대 이상 상승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장대 음선이 좀 무거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어제 장중에는 크지 않았는데 막판에 좀 무너지면서 끝난 걸로 전 봤어요. 0.75%. 여기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싶었더니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그냥 내려왔어요.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내려올 걸 안 봤는데 실제로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뭐 35,500 이하로 일단 이게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한 10,000 정도 빠졌나요? 10,000 정도 빠졌군요. 1000포인트 빠졌군요. 대략 한 3%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21선. 12월 한 초까지는 직전 고점을 저항선으로 현재 35,500 정도를 저점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거래량은 괜찮아요. 거래량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수반됐고요. 지표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가 일단 단기 고점. 쉬어가는 게 맞아요. 쉬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점 대비 34,000원에서 36,500까지 갔으니까 2,500 정도 올라갔죠. 2,500이면 한 7% 정도? 네, 7, 8%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니까요. 뭐 괜찮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스닥은 정반대죠. 아마 연초 장세를 미리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나스닥이 더 강한데요. 연말에는 다우가 강하고 연초에는 나스닥이 강한데 미리 지금 연초 장세 분위기를 내는 것 같은데요. 직전 고점 상향 돌파했죠. 연중 최고치일 거예요. 얘도 좀 조정은 필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21선까지 언저리까지는 한번 조정받지 않을까? 또 다우처럼 여기까지 빠지는 않겠죠. 이 정도 직점 저점 이 정도 내지 21선 정도는 조정을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네요. S&P입니다. 모양이 다우지수는 요만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얘는 버티고 있죠? 좀 조정 받겠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연중 최고치 기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되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가 조정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0.75% 크게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 들어온 거 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미국 증시는 쉬어가는 것이지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일본 0.09% 네, 강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보합세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네도 올 연말 12월 달까지 직전 고점 3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번 가겠죠?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는 나름대로 지금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얘도 직전 고점 33,700까지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3,700이니까 우리 한국보다 더 늦게 출발한 애들이 3,700이면 한국보다 더 많이 그동안 상승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대만입니다. 홍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오늘 하락했어요. 지난 주말 모양새 오늘 그대로 똑같은 하향세 안 좋아 보이네요. 더 빠질 때가 있을까요? 더 빠질 때는 없는데 일단 무거워 보입니다. 이걸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네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머리고요. 왼쪽 게 2개니까 오른쪽 게 2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홍콩이 잘 돼야 됩니다. 홍콩이 잘 돼야 우리 한국 증시도 좋아져요.
한국이 홍콩에 수출하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나라는 적은데요. 우리 한국 물건을 많이 수입해 가요. 좋은 나라예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한 6, 7, 8번째 안에 들 겁니다. 네, 싱가포르, 홍콩이 그만큼 많이 수입해 가요. 대만도 많이 우리나라 물건 많이 수입해 가고 있어요. 일본 내 수출하는 것만큼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잘 돼야 돼요. 대만입니다. 대만은 연중 최고치 18,000 살짝 갔다 왔죠? 17,986까지 갔다 왔죠? 좀 조정을 좀 받을 걸로 판단돼요. 직전 고점까지 이미 이제는 갔다 왔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난 갔다 왔어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바닥에 대비 16,250서부터 18,000원까지 갔으니 1,700 정도 올라갔죠? 10% 올라간 겁니다. 10%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아야겠죠? 이 정도까지 올까요? 21선을 만나겠죠? 17,500원짜리에서 21선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연초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그래서 대만과 같은 양상이었다면 2,900에서 3,3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들 좀 쉬어갈까? 이게 딱 시기적으로 맞아요. 10월 초부터 반등 시작해가지고 그 11월 한 중순경까지 고점 주고 쉬어가는 게 딱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연말장사 외쳤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장이 됐는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증시예요. 오늘은 그래도 42포인트 21선 돌았었고요. 3,000포인트를 또 만회했어요. 그냥 우물에 빠졌는데요. 목숨만 부지한 겁니다. 목숨만 부지. 내일은요 또 어찌 될지 몰라요. 오늘 분봉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죠. 이때 3,000 언저리 갔다가 쭉 다시 2930 갔다가 어제 소폭 오늘 큰 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 연기금 투자 동향을 제가 살짝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연기금 540 막판 540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동시효과에 연기금이 450을 매도했어요. 아침 초반에 분위기 쫙 깨려고 쫙 매도 내놨는데 외국인이 아침에 680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연기금은 450억을 매도하면서 분위기를 깨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다우지수가 전혀 크게 하락했으니 지난주 하락했으니 아침부터 여기서 더 빼가지고 2,900을 깨려는 의도 같은데 외국인이 680 매수하면서 연기금 매도 물량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장중 돌아왔을 때까지 이제 연기금도 1200까지 매수를 보이다가요. 막판에 700억을 매도했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꼬리를 싹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매도하는 놈, 막판에 매도하는 놈,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초반에 매도하면서 분위기 좀 꺾이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고 1200까지 매수했다가 막판에 700억을 매도하면서 끝나기는 540으로 끝났죠. 플러스를. 이때 700억을 매도를 한 겁니다. 연기금 매매하는 거 볼 때마다 지금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매수를 가담해줘서 결과적으로 약 8천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폭 상승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도 언제까지나 계속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겨우 3천을 회복했는데 틈만 보이면 또 연기금이 또 팔 것 같아서 사실 불안합니다. 어쨌건 분위기는 그냥 답답하죠. 이게 올라갔다 꺾여서 지금 3,300 언저리까지 와가지고 대만처럼 살짝 쉬어갈까? 주로 올라갈 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가겠으나 은행주 증권주들이 최소한 10% 이상 상승세 보일 걸로 예상했는데요.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껏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표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죠.
MACD 하락하고 있고 내일 정도만 상승하면 소나도 플러스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21선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고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일전이 이때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내일만 3,05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다시 또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 이때 거래량이 빠져나가니까요. 이때 거래량이 60만 주네요. 60억 주네요. 6억 주네요. 그러니까 내일도 한 6억 주 이상만 되면 거래량과 지수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고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그냥 골러가고 있어요. 바닥도 지금 만들어가면서 아주 1층 밑에 지하실을 계속 파고 땅굴 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PNF는 저항선 살짝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내일 좀 거래량 좀 수반돼 주고 3,050만 좀 회복되면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이때가 언제입니까? 목요일날? 수요일날이죠? 목요일날이죠? 금요일날이죠. 그래서 금요일날은 제일 좋은 모양새는 이런 장대 음선만큼의 장대 양선 나오면 또 한 번의 샛별령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몸통이 좀 작았어요. 근데 오늘 몸통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4개를 합치면 샛별령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건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좀 더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정도 이 정도 거래량이 수반되면 좀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근데 아마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증가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고가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 고가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아마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내일도 좀 돌아서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연기금 매매 동향을 또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 걔네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기금 매매가 어쩌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죠? 저는 보면 나타나죠. 쟤네들이 왜 저렇게 파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저도 펀드 매니저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펀드 매니저를 해봤는데 저는 적성에 펀드 매니저 잘 안 맞더라고요. 펀드 매니저 한 3년 하면서요. 온갖 성인병은 제가 다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 회사에서 왜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재검하라고 들어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때가. 재검하래요. 재검. 그래서 재검하러 갔더니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고민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증권사 직원이라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단말기 보지 마시고요 매매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치료약이 없답니다. 네, 치료약이 없다요.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수영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저항선 일단 돌파했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뻗어주면 확실할 것 같고요. 연기금만 방해만 안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주봉 차트도 지난 주말에 봤었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수령이었는데 오늘 하루 가지고 이렇게 또 금방 만회를 했어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진짜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음선 나왔어 봐요. 이거는 낭떠러지 고드름 같은 모양에서 나올 뻔했거든요. 오늘도 뉴스를 좀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노트북으로도 보고 쭉 봤는데요. 제가 낮에 집에 있으면 잠만 자고 TV 켜고 노니까 책 좀 보려고 네, 동네 도서관도 가고 아니면 동네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죽돌이 한 서너 시간 하다 와요. 보다 보니 뉴스가 이런저런 재밌는 뉴스가 많이 있더군요. 보니까 정치 뉴스도 안 볼 수 없잖아요. 돌이 들어가 방송 침묵 사고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10대 때 20대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30대 40대 50대를 놀았으니 어찌하겠어요.
책 하나 안 봤을 것 같은데, 느낌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찬종 의원이 2000년대 전후에서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그때 아마 조순 총리한테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3자 대결 했었죠. 3자 대결 해가지고 박찬종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민주당의 조순 교수한테 아마 졌죠. 그때 조순 교수가 서울시장 되고 박찬종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연말에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강연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책을 6권 썼는데 내가 모셨던 YS는 6권의 책도 안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이 6주기라고 합니다. YS도 젊었을 때는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20대 때부터 국회의원 하면서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경제를 잘 몰랐었죠. 업적이라면 하나회 없앤 거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명제 실시한 거 잘한 거고요. 깜짝시 좋아하니까요. 또 하나는 뭐 대머리하고 물태워 잡아서 집어넣은 거 잘한 거고요. 3가지 잘했어요. 근데 막판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3가지를 합쳐도 안 되는 것만큼 큰 실수를 했죠. 외환위기 IMF 선언했어요. 지 임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가 왜 그 깜짝쇼 외환위기 선언하면 뭐가 좋은 건 줄 알고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외환위기 선언하는 바람에 주가지수 700에서 300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IMF에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300에서 싹쓸이 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각 대기업 주식들 60%에서 70%까지 주가지수 300에서 싹쓸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1000포인트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3000포인트예요. 10배가 떴어요. 다 해외로 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지분들, 외국인 지분이 한때는 7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60% 수준일 겁니다. 다 뺏긴 거죠. 네. 아쉬울 뿐이 아주 큰 실수한 거죠.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DJ는 경제를 좀 아는데 Y에서는 경제 하여간 답답합니다. 네, IMF를 안 해도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한국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국은에 좀 외환 달러가 좀 없었을 뿐인데 3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는데 그 깜짝쇼를 문제는 밑에 있는 똘마니들, 네, 김만재 뭐 잿들이 한대 얻어맞을까봐 얻어맞고 좀 대한민국을 좀 구했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오늘 또 보니까 책 안 읽은 놈 하나 있었잖아요. 2분간 맹하니 프롬프트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어리버리 도리도리, 뭘 하겠다고, 왜 그런 애를, 대한민국 국가를 좀 생각하셔야지 왜 대한민국 국가는 생각 안 하시고 지들 분풀이만 생각하는지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주식시장 그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이재명 그 후보자는 보니까요, 뭐 공매도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시키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 놈은 뭐 도이치뱅크 사기 뭐 이런 거밖에 기사가 안 뜨는 것 같아요. 뭐 주식 검색하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주식시장만 걱정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관련을 쭉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종목을 또 봐야 될까요? 은행업종 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 직전 고점에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거량이 썩게 증가는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 봐서는 연말장세 때 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얘도 직전 고점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예상했던 연말장세는 이제는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초부터 최소한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걸 예상했었는데 이때가 2000이죠. 그냥 2000에서 235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이니까요. 한 15% 정도 올라갔었으면 맞는데 이때 조정받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장세. 시기적으로 10월 초부터 11월 초 내지 11월 중순까지 이게 쭉 올라갔었으면 직전 고점 갔는데 한 15%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 연말장세 좀 멈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별 종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엘리베이터 지난 주말에 엘리베이터 하다 끝났는데요. 얘는 뭐 2.29% 오는 날 폭락을 해버렸네요. 지금 뭐 종전협정 문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나요? 지난 주말에 이야기했나요? 뭐 했죠? 국민과의 대화? 종전협정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나 보죠? 기대했던 종전협정 이야기 안 나오니까 그냥 직접 저점까지 깨버렸네요. 이거 어쩜 좋을까요? 이러다가 깜짝 시험을 할 건가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대 음선 얼레가 있으면 오늘 장대 양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 양선 돌았으면 샛별령인데 이건 진짜 최악의 경우인데 단기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하여간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제가 그 국민과의 대화를 안 들었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만 봤는데 뭐 부동산 시장 잡겠다 그러니까 댓글은 재밌더라고요. 내년 임기까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던데 부동산 얘기 꺼내시면 부동산가도 올라갑니다. 뭐 물량은 늘리겠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공급 물량 다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공급 물량 늘려서 그냥 3년 4년 또 5년 걸릴 텐데 그 다가구만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아요. 다가구 물량만 잡아도 시장이 안정될 것 같은데 지금 각 공공기관에 부동산 관련 그 국토부인가요? 뭐 어딘가요? 하여간 그 꼴통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 땅값, 자기네 집값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공급 늘려서 언제 집값 줄여요? 그냥 다가구 잡으면 되잖아요. 2000년도 3억짜리가 지금 30억 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4년 반 동안에 3억짜리가 10억 됐는데 세금 조금 나온다고 징징 짠다고 뭐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3억짜리 10억 되고 20년 동안 3억짜리가 30억 됐는데 세금 좀 올라가면 어때요? 몇 푼 올라간다고? 그럼 세금 내기 싫으면 다시 3억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 좋으면서 왜 징징 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가구만 잡으면 돼요. 다가구 주택만. 지금 정책 제안들이 전부 다 그 관련 부서 업체들 꼴통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 집값, 땅값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현대 레비탈 보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종전협정 얘기는 전혀 안 나온다 봐요. 안 할 건가요? 그거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대차죠. 지난주에는 LG전자가 살아났죠. 구렁텅이에서. 오늘은 현대차가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21만 5천 원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시니까 시원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한 번 더 올라가 주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껌딱지가 몇 개 붙을까봐 겁납니다. 껌딱지가 21만 5천 원 유지하면서 껌딱지 붙으면 좋은데 껌딱지 하면서 내려갈까봐 좀 그게 겁나네요. 내일 과연 올라가 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외국인 매수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연기금이 쫙 팔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사방에 지금 뿔통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부동산 잡는 게 뭐가 어렵죠? 그냥 타가고 확 잡으면 되는데.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댓글 보면 댓글 쓰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정책 당국자만 모르는 척하고 딴청 피는지 그걸.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잡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가구 확 잡았으면 좋겠어요. NC소프트 껌딱지 계속 붙고 있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고점 있죠? 딱 이 정도까지 같아요. 이 정도. 80만원, 85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 놀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80만원 이 언저리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진짜 이런 장대양 사람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날.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량이 하염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80만원, 네, 85만원 이게 한계라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한계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죠. 오, 무슨 SK 하이닉스가 개별 종목처럼 떨어질 때는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맞받아주고 있군요. 갭을 안 메꿨으면 좋겠어요. 안 메꾸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다 보니 한번 또 내려왔다 메꾸고 갈 수도 있겠죠. 메꾸면서 21선과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정도에서 11만 5천원 언저리에서 만나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물량이 이 정도죠. 이 정도 쏟아져 나오겠죠. 대량 거래량 되면서 다 받아준 것 같은데요. 내일은 정신 차려보니 이때 사신 분들이 이제 특별한 재료가 없는 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은 좀 껌딱지들이 좀 나오면서 메꿀 수도 있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요 물량대 벗어났고요. 이 가격대를 한꺼번에 11만 4천원을 11만 5천원을 한 방에 상향 돌파한 건 참 좋아 보입니다. 이 12만 원대부터는 아마도 물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 몇 개월 기다렸습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5개월간 이 사람들이 와신상담 했겠죠. 번전만 대봐라, 번전만 대봐라. 내일부터는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은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가지신 분들 일단 수렁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편안하게 길게 보시고 연말에 좀 배당도 받으시고 연초까지 시장을 한번 보면서 최소한 1월 초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절부절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뭐 반도체 가격 좋아진단 말은 많이 들었었죠. LG전자 일단 수렁에서 벗어났고요. 맞받아치는 양손 나왔고 오늘도 거래량 이 정도면 괜찮죠? 21선 돌아서고 있고 거래량도 돌아섰겠죠? 역시 옥선이 여기서 이제 급반전이라는 거죠. 급반전 쭉 빠지다가 쭉 우상향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일단 쭉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쯤이 아마 21선 전이니까 거래량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지수도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이때는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손 뻗쳤는데 손까지는 잡았죠? 그래서 손 잡고 이제 물 밖으로 건져놨어요. 지 알아서 이제 살아나야 되겠죠. 지 알아서. 일단 고비는 14만원대일 것 같습니다. 14만원. 이 물량들이 또 만만치 않겠죠. 역시 또 LG전자도 이 물량들 받아가면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올라가겠죠.
다행입니다. 장대거량 나오면서 일단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고요. 요 가격대가 요 13만원 전후에서 어떤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수렁에서 건졌습니다. 이제 살려놨으니 바구니 달라고, 바구니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네, 보찜 달라고 하겠죠? KB금융, K스타뱅크 300원 하락했나요? 뭐 연말 장세가 좀 마무리돼 갔으나 그래도 이제는 얘는 배당 투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직전 고점 6만 원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네. 실적 좋을 거예요. 은행주가 실적 좋다는 얘기는 돈놀이 잘했다. 기업체 부도 안 났으니까 빌려준 돈은 다 받을 것 같다. 빌려준 다 받으면 좋아지는 거죠. 기아입니다. 원래 기아가 더 똑똑했어요. YS 하니까 또 기아차가 생각나네요. 고점이 10만 원이고요. 8만 5천 원이고요. 얘는 진짜 시장이 안 좋아도 이제 15%밖에 안 빠진 종목이에요. 주봉으로 볼게요. 2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5배 뛴 종목이 5배 500% 뛰고 이제 15% 빠진 종목이에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기아차가 원래 이렇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YS가 기아차를 부도내면서 외환위기 맞이하면서 그랬죠. 외환위기 때 왜 외환위기 발생했냐 했더니 원인을 기아차 때문에 그래 라고 뻥을 치더군요.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기아차가요. 눈에 가시였어요. 자동차 그때 5사죠. 현대, 대우, 삼성, 기아, 대우 5개사 중에서 쌍용도 있었군요. 기아차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근데 기아차는 오너가 없어요. 재벌이 아니에요. 그냥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연구제가 공장이 광주에 있어요. 눈에 가시죠. 서로 먹고 싶죠. 근데 기업 하나 부도내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마음 먹으면. 산소호흡기만 빼면 돼요. 산소호흡기만. 모든 기업체들은 부채 비율이 200%, 300%, 400%, 500% 되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냥 주거래은행 행장한테 전화 걸어서 야 기아제 대출 더 이상 빌려주지 마. 만기 되면 갚으라고 그래. 대부분 만기 되면 다시 또 발행해서 갚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카드 막기식으로 다 대기업 모든 기업체들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만기 됐을 때 추가 대출 안 해주고 갚으라고 그래. 그럼 부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꽤 되죠. 뭐 진로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재벌이 있고 오너가 있는 데는 오너 뒷조사 하게 되면 만세 불러버리겠죠.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가 아니라 마호메트도 뒷조사하면 안 걸릴까요? 다 걸리겠죠? 네. 뭐 그렇게 해서 뺏기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아를 부도냈다는 거는 대단한 거 있죠. 다 노리고 있었죠. 삼성이 노렸고 현대가 노렸고 대우가 노렸고 다 노렸죠.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요, 기아가. 뭐 결과론적으로 뭐 현대로 가가지고 같이 서로 시너지 역할을 노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야겠죠? 올라갈 걸로 기대해 봅니다. YS 6주기라서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삼성전자, 하나같이 이제 모양이 다 죽을 곱이었는데 LG전자, 현대차 이런 식으로 다 살아나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다 벗어나는군요. LG전자도 이렇게 벗어나고 현대차는 쭉 벗어 올라가고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질금질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오늘은 팔 기회가 없었나 봐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이때요. 2000 월봉으로 봐야 되나요? 네, 월봉으로 봐야 되나요?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4년, 15년도 이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무지무지 많이 샀을 거예요. 주가 받치려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직까지 번전이 안 왔지만 높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2008년도 9년도부터 현대차를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MB가 현대그룹 현대 출신 아닌가요? 현대차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현대 프렌드를 하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샀죠. 주가 받치면서 아직까지도 얘는 근처까지 왔다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팔면 번전이겠죠. 얘네들은 이거까지 따지면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리 팔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다 팔았을 거예요. 네. 2008년도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를 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주로 많이 샀기 때문에 2008년도 9년도 이때 막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팔아도 아마 연기금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무조건 남을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은 팔지 못해서 다행이네요. 주봉 차트고요. 연기금 물량만 안 나오면 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언제 또 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렁에서 건졌고요. 요 8만원, 78,000원, 네, 8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8,000원부터는 물량이 좀 나오겠죠. 네. 뭐 이 물량은 뭐 걱정 안 할 건 없는데 78,000원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 계들이겠죠. 이게 요 사이에서 요 가격대 물량들이 좀 나올 걸 판단됩니다.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가야 주가 지수가 살아납니다. 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빠질 때 이거 갭이 생겼잖아요. 올라가면서 빨리 메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갭 놔두면 좋아요. 이게 상승 돌파 갭이거든요. 메꿔주면 의미가 없어요. 메꾸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질질질 하면서 메꿀까봐 72,000원까지 메꿀까봐 안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갭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너무 번져가지고 위드 코리나가 얼마나 갈지 참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 위드 코리나가 좀 불안해요. 지금 뭐 거의 3,000명 전후 발생하고 있고 서울은 또 1,200명이군요. 경기도는 인구가 더 많이 사는 경기도가 800명인데 서울은 1,278명. 뭐 하나 몰라요. 생태탕은. 완약 쐈으면 서울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나 좀 잡지. 몇 개월 남았다고. 예? 그 생태탕 하면 생각나는 게 전 반포 앞에 있는 한강에 있는 세빛떡 둥둥섬? 별.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빛섬 둥둥섬 가끔 지나가면서 봅니다. 안에 안 들어갑니다. 뭐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장마 질 때마다 물 흐름을 많이 막는다는 말은 들었어요. 꽁꽁 묶어두더라고요. LG화학 현대건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네요. 이제 LG화학이군요. LG화학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 목표는 다 완수했다 그러면서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빵빵 뜰까요? 사실 이때 빵빵 뜬 건데 버티지 못하고 밀렸어요. 더 밀리진 않겠죠? 한 번 더 빵빵 또 떴으면 좋겠어요. 얘도 85만원대에서부터 물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사에서 물량 받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얘도 15% 빠졌잖아요. 400% 이상 오르고 이제 겨우 15% 빠졌잖아요.
절대로 빠진 종목이 아니에요. 고점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네. 앞서 월봉 차트 보셨지만 반토막 난 시장을 많이 봤어요. 1000에서 300 가는 것도 봤고요. 2300에서 1000포인트 깨지는 것도 봤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힘들어요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이런 장을 많이 겪어야 돼요. 겪어봐야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얘는 왜 오늘 같은 날 또 빠졌나요? 1%씩이나 빠졌나요? 얘도 뭐 요소수 영향을 받나요?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가질 못하네요. 이거 봐서는 12월 초나 돼야 뭐 3만 원대, 3만 3천 원 가까이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12월 초. 지금 11월 이제 말이니까요. 한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장대 음선이요. 그다음 2달간은 영향 주겠죠.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올해 안으로는 그래도 이 장대 음선 33,000원 아마 도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근처로 이적 근처로 오지 않을까 싶어져요.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배당 투자에 유망한 종목으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뭐 좀 반등하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14만원, 14만원대, 요 전후, 14만원 전후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 이상을 욕심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네이버를 보시면 네이버랑 같이 빠졌는데 네이버랑 비슷하게 빠졌다가 네이버는 딱 여기 네, 직전 저점까지 반등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얘는 42만원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카카오도 예를 보면은 네, 한 14만원 전후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요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 물량들이. 또 빠질 때 장대 음선이 또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 이번에 3, 4번이니까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물량은 아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때 사신 분들이 일단 번져 놓으면 42만원 근처로 오면 크게 뭐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일단 던져보고 나는 게 낫겠죠? 최소한 절반이라도 던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항상 하락했다가 절반 쪽을 파는 게 정석 투자예요. KT고요. 뭐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LG U 플러스 수익률 게임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죠? 나름대로 추세 이탈한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죠? 직전 저점은 안 깬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부터 주봉 차트 MACD는 이때부터 쭉 하락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관련주들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크게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연말 관련주를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연말 관련주들도 뭐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네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통신주들이 모양이 더 안 좋아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모양을 봤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아마 지금 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에서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을까요? 제가 내용을 안 들었어요. 댓글만 봤어요. 부동산 얘기에서 댓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네, 하세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믿음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좀 남북 관련 문제라도 하나 좀 깨끗이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업종이 오늘 상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미포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이군요. 오늘 같은 날도 이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계속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 종목은 내년에는 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거제도를 좀 다녀왔었죠? 그쵸? 거제도를, 네, 아마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도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비해서 중공업 지주가 더 낙폭이 크네요. 추세도 이탈했고, 그냥 지금 이거 봐서는 뭐 추세 하락인데 길게 보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길게 보면 박스권 아니죠? 아직까지 MACD는 쭉 하락하고 있죠? 이거 돌았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날 때쯤 돼서요. 네. 근데 지금 하락이 깨끗하기 때문에 돌아서는 시점 해가지고도 깨끗하게 돌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아직까지는 돌아선다는 신호는 안 보이는데 이거 봐서는 뭐 또 단기 지선 때 근접한 것 같고요. 요거 터닝하는 모양새 나올 때쯤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겠나 싶으니까요. 이런 중공업 관련주도 내년에는 한번 분위기 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요. 이 중공업은 그 세계 최강입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이.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지금 네, 1, 2, 3인데요. 일본은 이미 이제 시들었고 중국은 지금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근데 좀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비싸더라도 제품이 좋다고 소문났기 때문에요. 아마도 네, 내년부터는 제대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또 저녁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상승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